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가지고 고장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 물리량을 갖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들은 어떤 식으로 그 기준을 갖다 표현해 주고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하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지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예가 이제 이겁니다. 변압기에 요와 같이 우리가 쓰여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명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력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한 사항만 우리가 뭐 도면에다 표시한다면, 그저 전격 전압에 대한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고장 계산자들을 위해 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즉, 우리가 명판상에는 이제 뭘로 표현해 주자면, 용량하고 전압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물리량은 총 4가지가 언급이 돼야 되죠. 사실 퍼센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설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준,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이제 B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임피던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 임피던스는 어떤 값이냐, 뭘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요것과 요것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P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I에 대한 기준, 임피던스에 대한 기준, 이 총 4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우린 전력기계는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용량과 전압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 2개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결론은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매스캐드에서 잠깐 계산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스캐드에 왔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명판을 봤을 때 이렇게 주어졌다. 14.5%는 자, 용량에 대한 기준은 45MVA이고, 그 다음 전압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1차 측인 경우는 154. 여기 전격이 154니까 154. 그 다음에 229 측, 2차 측은 229kV가 기준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입니다. 자, 용량에 대한 기준이요. 자, B, 베이스의 약자로 저는 쓴 거예요. 여기다 용량에 대한 기준, 용량을 갖다 표시할 때 W라고 쓰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쓰신 분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P라고 쓰는 게 워낙 이제 익숙해져서 저는 그냥 이렇게 P라고 쓰겠습니다. 용량에 대한 기준을. 자, 여기가 45MVA라는 거죠. 45MVA가 용량에 대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측은 154kV가 기준이에요. 자, 전압은, 자, VB1은 154kV.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B2는요. VB2는 22.9kV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주어진 거고, 이제 이게 이 명판상에서 주어진 거고, 그때 기준 전류는 얼마냐,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은, 기준 임피던스는 얼마냐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전류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기준 전류는 우리가 3상이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3상이니까 이렇게 다루면 되죠. 자, PB는 루트 3 VB의 IB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IB. 자동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과 이게 지금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IB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B에다가 루트 3에다가 VB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준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준 전류를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의 기준 전류가 이쪽 기준 전류 다르겠죠. 용량은 지금 이거지만 기준 전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쪽의 기준 전류고 이쪽 기준 전류가 다른 거죠. 전압이 다르면 이제 전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준 전류 IB1이라고 해요. 이건 1차 측이에요. 1차 측 기준 전류는 PB에다가 나누기 루트 3. 루트 3 곱하기 자, VB1이 되어야겠죠. 자, 이 전압 기준 선로죠. 그죠? 자, 그래서 168A, 168.7A가 여기에 기준 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2차 측의 기준 전류는요, VB2라고 쓸게요. IB2는, 자, PB에다 기준 용량에서 제가 루트 3이고요. 곱하기, 여기는 VB2가 돼야 되겠죠. 2차 측 선로니까, 그죠? 자,
여기 솔로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 1135A가 여기 기준 전류가 되겠죠. 당연히 전압이 투투나이는 낮은 거니까 기준 전류는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뭐요? 자기의 다 전격이죠. 전격 용량, 그다음 전격 전압들이죠. 그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격 전류고 1차측 전격 전류고 2차측 전격 전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전부 다가 기준이란 말로 바꿔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기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군데 값을 구해야 되고 1차측의 기준 임피던스, 2차측의 기준 임피던스를 갖다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ZB1이라고 할게요. 1차측은.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ZB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있죠.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V 자승이란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임피던스 분의 V 자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하고 P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PB에다가 VB의 자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용량과 전압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 값이 정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구해지는 것이죠. 미리 말했듯이. 자, 요것이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또한 요것도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가 결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계산하신 분, 즉 이제 기술사 시험이라든가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야 되냐면 단위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이제 오음으로 나와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단위가 뭘로 되어주면 좋냐면 여기는 이제 MVA로 정해지는 게 좋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장 계산할 때 기준 용량을 내가 이제 잡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기왕이면 뭐냐면 KVA 단위로 잡지 말고 MVA 단위로 기왕이면 잡아주세요. 기왕이 잡는 거. 요걸 위해서라도요. 자, 그 다음에 계통에서 사용한 전압들은 다 대부분 아주 저압 아니면은 다 킬로볼트 쓸 거니까 여기는 그냥 킬로볼트로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VA 단위로 들어가면 되고, 왜 킬로볼트 단위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기본 단위가 되겠으면 분자분 뭐 단위가 맞아져야 되는데, 킬로볼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이 3개를 달고 있잖아요. 그럼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공이 6개가 되는 거예요. 제곱을 해보면 공이 6개가 되는 거죠. 분자가. 여기는 뭐 MVA니까 그 자체로 공이 몇 개예요? MVA니까, 그죠? 공이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이제 딱 단위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로 오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단위까지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표현 방식은 결국 뭐 단상에서 쓰나 삼상에서 쓰나 다 통하는 식이니까 요 식을 갖다 여러분들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V에다가 P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P는 V 곱하기 I잖아요. P는 V 곱하기 I, V의 자등 V 곱하기 V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합니다. VI가 임피던스잖아요. VI가 임피던스에다가 VV를 갖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분자 분모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긴 P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V의 자성이 된 거죠. 자, 이거는 단상에다 적용해도 되고, 우리가 삼상에다 적용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삼상에서는 우리가 뭐 여기가 당연히 성간전압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죠. 성간전압으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그냥 삼상 용량이 바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요 식을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여기는 VB1이죠. VB1의 제곱을 쓰면 되겠죠. 자, 나누기 이제 PB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측 여기 선로의 기준 임피던스를 갖다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투투나인 측의 이제 기준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ZB2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VB2가 돼야 되겠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이제 PB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11.655ohm이 여기에 기준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14.5라는 것은 2차측 기준으로 보면 요 임피던스가 기준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4.5%라는 이야기고, 자, 1차측 기준으로 보면 요게 기준 임피던스니까 요거의 14.5%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2차측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몇 ohm인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기왕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차측 기준으로요. 자,
자, 11.65가 기준 임피던스니까 우리가 요거에 이제 ZTR이라고 할게요. ZTR은 얼마냐? 이제 2차측 기준이니까 ZTR2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ZTR2라고 쓸게요. ZT2라고 쓸게요. ZT2는 자, 얼마냐면 ZB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14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자, 요거잖아요. 0.145 PU잖아요. 그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뭐 10%다, 10%라고 해봐요. 근데 이제 기준이 100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100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10%의 원래값은 얼마예요? 100의 10%잖아요. 100의 10%는 얼마예요? 100의 0.1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 나오잖아요. 이렇게. 100의 뭐 10%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PU로 곱해주잖아요. 이게 PU하고 퍼센트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1을 갖다가 이제 100%라고 쓴 거죠. 이거를. PU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90%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PU로 쓰면 0.9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PU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의, 요 기준 임피던스의 0.145 PU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95ohm이 뭐예요? 요 임피던스, 요 변압기의 내부 임피던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얼 임피던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리얼 임피던스를 갖다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기준으로 표현할 수 14.5%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는 다양하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T 이거 1차 측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ZB1 곱하기 이거에 0.1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차 측 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는 76.45ohm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전압이 높은 측이니까 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이제 요 임피던스가 이 투투나인 쪽으로 환산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요 임피던스는 전압에 따르면 전압이 바뀌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수비 환산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임피던스는 자, VI인데, 자, 요거는 1차 측에서 봤을 때, 1호사 측에서 봤을 때 요 임피던스면, 이제 투투나인 측에서 보면 요 임피던스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압이 낮아지면, 임피던스는 낮아지고, 전류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파워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 더 낮아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등가적으로 같은 임피던스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고, 전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임피던스가 작아진 게 아니죠. 그죠? 네. 1호사 측에서 봤을 때는, 76.45ohm이 투투나인 측에서는 동일하게 등가 권수비 환산된 게 1.695ohm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권수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권수비 얼마 될까요? 이게 1호사 투투나인이니까 A는 N1, N2 하면 되죠. V1, V2 하면 되죠. 1호사 킬로볼트는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B니까 22.9 이게 권수비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게 권수비니까 요게 Z2. 예, 요 값에서 요 Z2를 한번 권수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아지니까 나눠버리면 되죠. 이게 작아지는 관계니까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ZT1을 A의 자승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는 동일한 거야. 그래서 어디 전압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음에 고장 계산을 풀어가다가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으로 다시 와서 쳐다보면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게 다 정의가 돼야 되죠. 이 네 가지, 이거에 대한 용량에 대한 기준, 그 다음 전압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판에 제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용량과 전압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기준들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다 했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왔고요. 자, 요거의 명판에 나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정해져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14.5%로 써있으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기준을 우리가 표시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45MVA가 이거의 이제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기 전격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한 기준은 자기 전격 전압으로 기준을 삼은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측 기준 전류는 얼마가 되냐? 아까 계산했듯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2차 측은 이제 요게 이제 기준 전류가 되겠죠. 자, 계산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이다. 당연히 우리가 3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루트 3을 붙여서 여기서는 반드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기준 임피던스는요. 자, 요 식이다. 요 식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요식을 적용할 때 요 단위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저처럼 이렇게 매스캐드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계산한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써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단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단위는 바로 이제 ohm으로 뽑기 위해서 만든 단위다. 그래서 분자는 킬로볼트, 분모는 MVA. 이거는 뭐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용량, 기준 용량을 잡을 때 MVA 단위로 잡아놔 버리면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전압들이 다 킬로볼트일 거니까 요식을 이렇게 쓰는 것이 실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저처럼 이렇게 단위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측의 이제 기준 임피던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2차 측 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임피던스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요 임피던스가 다르다고 보면 안 돼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는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측 기준으로 우리가 단상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단상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꾸며놓고 그려본다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단상 회로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이제 2차 측이니까 이건 성간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상으로 제가 이렇게 등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압이 루트 3으로 해놔야 이게 상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3.22V 이렇게 쓴 겁니다. 13점이 아니라 여기가 콤마가 돼야 되겠죠. 1321V가 되겠죠. 13,221V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차 측이니까 요게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른 14.5%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11.65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요 TR의 임피던스를 알고 싶으면, 그렇죠. 이걸 곱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0.145를 곱해보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매스캐드에서 계산했던 값입니다. 자, 기준 임피던스는 이 값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쵸? 11.65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자, 요런 회로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기준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요 전류, 이제 2차측 기준이니까 요런 전류가 흐르고 있는 회로다라고 우리가 이 기준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등가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ohm으로 리얼 ohm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락전류를 구한다. 여기서 단락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ohm법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1.650에서 1321V로 나누면, 7824A가 여기서의 삼상 단락전류가 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전류가 여기에서 삼상 단락전류가 되겠구나라고 아는 거죠. 제가 이번에 삼상 단락전류, 단상에서 보면 삼상 단락전류 갑자기 튀어나오냐. 어차피, 삼상 단락전류는 우리가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동일한 크기의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 단상회로의 전류 자체가 삼상 단락전류가 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위상만 120도씩 틀어질 뿐이죠. 크기는 다 똑같은 거죠. 삼상은 우리가 그래서 평형고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삼상 단락전류는 이렇게 쉽게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오음법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1.65ohm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퍼센트 값으로 구할 거니까 우리가 퍼센트 표현으로 요 회로를 갖다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ohm이 아니라 이게 14.5%인 거죠. 저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여기선 저는 이제 퍼센트 값으로 안 쓰고 이제 단위 값으로 바로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 퍼센트 값도 쓰고, 그 다음에 PU 값도 쓰고 왔다 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융통성 있게 보시면 돼요. 그냥 퍼센트나 PU나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으로 쓸 거를 저는 그냥 1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건 PU법으로 했냐, 퍼센트법으로 썼냐. 저는 기본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법과 PU법을 갖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1로 쓰고 싶으면 1로 쓰는 거고, 그냥 퍼센트 값으로 쓰고 싶으면 퍼센트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으면, 이걸 갖다 PU로 표현해놨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실용적으로는 왜 제가 퍼센트법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PU를 끄집어내냐면은 실용적으로는 PU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익숙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PU에 대한 것은 그냥 퍼센트랑 같은 거고 그냥 100대씩 1쓰면 그냥 PU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여기시라는 이야기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합쳤을 때가 이제 1PU가 되는 거죠. 즉 100%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준은 이게 100%에 대해서 나는 14.5%, 즉 0.145PU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고장 계산하면, 자, 당연히 이제 여기는 PU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값은 의미가 없죠. 뭐냐면 그냥 1PU인 것이죠. 그 기준이니까, 자기 전압 기준이니까 요게 자기 그 1PU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U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할 때는 요렇게 우리가 등가해서 표현할 수 있죠. 퍼센트 값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이걸 100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건 100%란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뭐요? 14.5%라고 쓰면 되고, 이건 뭐라고 쓰면 돼요? 85.5%라고 쓰면 되죠. 85.55%라고 쓰면 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당연히 100%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전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그쵸. 여기가 이제 1로 쓴 거죠. PU로 쌓으면 1로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따지면 이거가 100으로 써야죠.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압이 뭐냐면 그냥 1PU, 즉,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가 뭐냐면 PU 값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준 전류는 우리가 안다고 그랬죠. 기준 전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뭐예요?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U법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오음법으로 계산하든지 우리가 동일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렇지만 이 값을 갖다 우리가 집계하고 이제 합성할 때 뭐가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집계하고 요 값 하나만 우리가 이용할 게 아니라 쭉 발전기에서부터 사실 요게 아니죠. 발전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우리가 뭐냐면 집계하고 합성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뭘 쓴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PU법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PU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왜 그러면 PU법이 좋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1을 갖다가 기준이 100이야. 근데 이건 몇 퍼센트냐 90 표현할 때 우리가 100을 곱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1%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냥 PU법은 뭐냐면 그냥 100을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 0.01이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 번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질 때는 그게 되게 편리해요. 계속 곱하기 100 하다가 뭐냐면 안 쓰게 되면 오히려 안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곱하기 100을 안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곱하기 100 때문에 오류가 나오게 돼요. 어떤 것은 곱하기 100을 했고 어떤 경우는 곱하기 100을 안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는 PU 값이고 하나는 퍼센트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산하고 막 합성할 때 이제 오류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중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퍼센트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PU 값을 쓰는 것을 훨씬 더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냐면 에너지도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실수할 확률도 좀 줄어들게 된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이제 계산해라라고 이렇게 출제자가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일부러라도 퍼센트 값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PU 값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제 퍼센트 값을 일부러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는 이제 수험자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실무 계산할 때는 굳이 퍼센트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산하는 값들을 제가 PU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퍼센트 값을 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쓸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쓰세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게 내부 알맹이를 갖다가 이해하는 부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제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쑥 들어오니까 이런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기준 전류, 기준 임피던스 이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구하는 거냐, 왜 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뭐 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걸 왜 구하는지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고도 고장 계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주
아주 심플한 고장 계산만 가능하고 실무 고장 계산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부터 쭉 이런 순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준 용량을 갖다가 100MV라고 가정을 해본 거죠. 기준 용량을 100MV로 잡은 거죠. 이렇게 P에 대한 기준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전압에 대한 기준인 거죠. VB,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VB를 갖다가 준 거죠. VB2라고 하고 이걸 갖다 VB1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서로 다른 어떤 기준 전압을 준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기준은 100MVA라고 하는 P에 대한 기준이고, 그 다음 전압에 대한 기준을 여기는 154, 여기는 229 이렇게 준 거죠. 그럴 때 기준 전류는 어떻게 구하고 기준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문제죠. 자, 이 두 개에 대한 기준이 갖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기준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방법으로. 전압에 따라 다 바뀐다 했죠. 전압에 따라 다 바뀌니까 여기는 IB1이라고 제가 노테이션을 적었고 요 전압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용량은 요거에 대한 용량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압이냐 요 전압이죠. 요 전압이니까 기준 전류가 바뀌죠. 근데 요거는 전압이 밖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류나 이 전류나 건수비로 이제 환산되면 당연히 같은 전류가 되겠죠. 자, 임피던스요. 자, 요 측에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한다겠죠. 요게 이렇게. 자, 요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요 문제 풀 때 여기는 무슨 단위로요? MVA 단위로 들어가면 된다. 여기는 무슨 단위로요? 킬로볼트 단위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154 킬로볼트니까 154에 제곱해 주면 되고 100MV니까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단위는 바로 옴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더 복잡하고 어려움씩 가질 필요 없어요. 이제 이 기준 임피던스는 이걸로 구한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못으로 박아두세요. 단상이 바뀌고 삼상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상이든 삼상이든 그냥 요식 하나로 끝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이제 여기가 단상이 되면 상전압으로 당연히 바뀔 거고 여기는 그냥 단상 용량으로 바뀔 거고 그거 같은 비율로 바뀌어 내려오니까 결국 여기 임피던스 거기에 대한 비니까 결국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 229 기준, 229 기준한 기준 임피던스는 이렇게 된다. 요것은 나는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요게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전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등가 환산해 보면 결국 같은 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